자, 201조 재산세 과세 대상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죠? 부동산. 그런데 주의할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죠? 주택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뭘로 때리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로 뭐 하는데? 구분하는데 주택일 때는 건물을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속토지를 봐요. 포함하여 과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예요. 결론, 얘들은 다 뭐를 말하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은 뭐를 말한다 했냐면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다 뭐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저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조 잠깐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는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밑줄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용되기는 사실상의 토지 밑줄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모든 토지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보죠.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을 뭐를 말하냐?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보죠. 자, 재산세에서 말한 주택은 밑줄,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입니다. 밑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즉 저기에서 말한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건축물이 포함된 거고 제외된 거고 별도로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데 여러분이 주택법을 잘 배우셔서 아시다시피 주택은 뭐를 말한다?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건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택법. 그럼 그 주택법상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다 그 얘기야.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밑줄 여기.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우린 주택법상 뭐로 본다? 주택. 따라서 그 주택법상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다 보니까 요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표준세로 과세된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and 취득세에서 중과세율 대상이었던 뭐 여러분 별장가 모두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주택은 물론 모두 별장가 고급 주택도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중과 대상이 뭐 별장가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걸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거기 박스 밑에 그냥 눈으로만 잠깐 보죠.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즉 우리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뭐를 보는데 주택으로 보는데 아무리 주거용 구조를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자 밑줄 콘도미니엄 등 밑줄 하나. 그 위에다 등이니까 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펜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이나 펜션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로 밑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별장은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수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별장,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 바로 양가로 2번이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이거. 그러면 양가로 2번은 뭐를 말하냐? 저는 요거는 제목을 붙인다면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의 구분입니다. 겸용주택의 구분. 겸용주택이니까 뭐죠, 여러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자고 어디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가서 할 거냐? 요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별표 2개. 그러면 겸용주택의 구분이 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첫째, 뭔지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문제 풀고 나서 왜 틀렸니? 뭐 말이. 한 동인지 한 군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한 동인지 한 군지. 그때 또 한 동은 뭐고 한 구가 뭐냐? 모르겠다. 환장하는 거죠. 건물 하나가 뭐고 한 동이지 몰라. 아, 참나. 근데 한 동에는 여러 개로 어떻게 돼 있어? 분리되어 있죠? 그럼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한 구, 뭐 아무것도 아니지. 101동 205호. 그 101동은 뭐가 되고 앞에 건물 전체. 205호는 2층에 5호.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어떻게 하면 겸용된다. 그럼 이때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사용할 때는 이거 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라고 그랬죠? 한 동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사용할 때 대표인 것이 뭐다고? 주상복합 건물. 그래서 일부는 상가. 그다음에 일부는 오피스텔. 나머지 꼭대기층은 아파트. 이거 생각하시라고요. 요즘 주상복합 건물, 강남에 주상복합 건물 아주는 부르는 게 갑이라며. 요즘은 전철역 위에 주상복합 건물 들어오면 여러분은 선호도가 어때요? 전철역 위에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자, 전철역 위에다 주상복합 건물 졌다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한대.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호하는 사람 왜 선호하죠? 완스톱이라는 얘기죠. 전철 내려서 상가 들러서 장 보고 일 보고 아파트로 올라간다. 그걸 선호하는 사람은 주상복합 건물 선호하는 거고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시끄럽고 집안이 흔들릴 테고 그래서 난 싫다 그래서 각자 선호에 따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괜찮대요. 좋아한대요. 잘 팔린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 때립시다. 하나의 건물이 모두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모두 있어 아파트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재산세 때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자, 결론냅시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서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묻지 마. 그냥 뭐만 모르지? 주거용만 뭐로 보겠다고 여러분? 주택으로 보겠다고요. 그러면 크기 비교하고 안 하고 뭐만 아파트만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주택분 재산세 때리겠다 그 얘기죠 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뭘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는 뭘로? 건물분 재산세. 나눠줘서 안 나눠줘서? 나눠줬잖아 건물이. 그럼 그 밑에는 당연히 모두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뭘.
그래서 나눠서 하나는 뭘로 구분하고 주택 부속 토지. 하나는 뭐 상가 등 부속 토지. 두 개로 나누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죠.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이거를 주택 부속 토지와 상가 부속 어떻게 나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건물 면적 비율. 그게 나온 거죠. 이 건물 면적 비율이 아까 납세 문제 붙어버렸던 거였지. 아이. 그래서 부속 토지 어떻게 하라고? 건물 면적 비율을 나누라고.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40%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40%가 아파트가 몇 프로다? 60%다. 그러면 60%는 뭘로 보는 거야? 전체 토지의 60%는 주택 부속 토지로 보고 나머지 40%는 뭘로 보라고? 상가 등 부속 토지로 보라고. 그러면 60%인 주택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면 되는 거고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라고?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라고. 그러면 나머지 40% 상가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라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라고.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보죠. 200있죠? 자, 동그라미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뭐 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것만?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뭐만?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이 경우 그러면 그 밑에는 건물의 뭐는?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밑줄 뭐에 따라서?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 면적 비율. 동그라미 면적 비율. 그 이거 시가표의 비율로 막 출제를 바꾼 거죠. 위아래 흔들어 버린 거죠. 각각 뭐하여? 안분하여. 뭐와? 주택 부속 토지 하나 밑줄. 건축물 부속 토지 하나 몇 개로 구분하라? 2개로 구분하라. 그럼 이때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2번을 보죠. 한 구의 건물이죠.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얼마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여기 밑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한 구 전체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러면 주거 면적이 50% 이상일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건 한 동일 때, 한 구일 때. 한 구일 때야. 그 한 구를 살짝 추천을 뭐로 바꿔? 한 동으로 말을 살짝 바꿔버린단 말이야. 예상하고 계시라고요. 제발 좀. 오케이?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의 부속 토지. 자, 주택 부속 토지 밑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항상 지방세에서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여러분? 10배야 10배 무조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저것의 옆에다가 그래. 요게 취득세의 요 규정이 바닥 면적의 10배를 부수 토지 보라는 규정이 어디도 나온다고? 취득세도 나온다고. 그래서 취득세 저거 별장, 고급 월악장, 주택 부수 고급 주택 부수 토지 판정 기준과 동일. 적지 못하겠죠? 적어서 자 다시 한번 요 규정은 어디 나온다고? 취득세에서 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주택 부속 토지의 판정과 동일하다고. 그 모든 지방세에서 부속 토지의 판정은 그냥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몇 배 때려라? 10배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양그라 4번 주택의 구분 별표 하나 요거. 자, 건축법상, 자, 밑줄, 이건 무슨 주택이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지만 재산세를 때릴 때는 밑줄, 어떡하라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뭐한? 분리된 부분. 요거를 뭐로 봐라?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그게 한 구의 주택. 즉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때릴 때는 단독주택에서 통으로 과세를 하지 말고 가구별로 나누라 그 얘기야. 나누라. 자, 얘 뭐야? 다 가구야.
그럼 다가구는 건축법상 뭐로 본다고? 단독주택. 그럼 주택을 몇 개로 본다고?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공시될 땐 개별주택 가격이 나와?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 단독주택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죠. 자, 제가 오늘 오다 보다 보니까 예, 그 큰 사거리에 개별주택 가격 열람 나와 있대. 그래서 주택 가격 열람하고 이 신청이 있으면 이해하시라고 요즘 이제 막 플랜카드 걸리고 있죠. 안 보여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얼마짜리 내 아파트가 얼마나 공시되는지 관심이 없어? 그거 봐야죠. 여러분 보갖고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지 그러면 이의 제기하라고. 자, 그러면 단독주택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개별주택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몇 세대가 살고 있어? 5가구가. 그때도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질문해. 이게 뭐예요? 정말 묻어버리고 싶었어, 나 정말. 여기 있어, 분명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뭐야, 이거? 출입문,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거냐? 그럼 여기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주택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통으로 과세할 거냐? 가구별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따로따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어떡하라? 따로따로.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뭐로 봐라? 하나의 주택.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럼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합한 금액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이랑 뭐가 되는가? 재산세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걸 누가 내는 거야? 가구별로 내는 거야? 아니야. 소유자가 내야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임차 들어왔다니까? 임차할 때 재산세 나오면 안 되지. 이건 뭐냐면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하나로 통으로 과세하지 말고 여기 개별주택 가격 나왔죠? 전체 가격. 이거를 몇 개로 나누란 얘기야? 5개로 나누란 얘기야. 5개로. 면적 비율을 나눠갖고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줄어들죠? 5개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용되는 뭐도 세율도 어떻게 돼? 나눠지죠.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통으로 합한 금액보다 나눠진 금액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그걸 합한 금액이 바로 뭐다는 얘기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똑같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뭐로 봐라? 한 구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 층 더 집시다. 한 층 더 졌어. 몇 층 올렸어? 4층 올렸어, 4층. 그럼 이제 이번은 다 가구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 다 세대가 돼버리잖아, 다 세대. 그럼 다 세대 때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분 등기가 되는 거죠? 각각 하나씩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 때는 또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자, 한 층이 없으니까 다시 뭐가 돼버리네? 다 세대. 다 가구. 그럼 통째로 과세하지 말고 다세처럼 가구별로 계산하라 그 얘기야. 그래야 다세대와 다구 간의 과세 형평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걸 구분 안 하면 오히려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더 커져버려. 왜? 이게 전체 가구로 때려버리니까. 다가구면 뭐가 되는 거니까? 다세대면 공동주택가격이 나오겠죠? 공동주택가 가구별로 따로따로 나오죠? 그럼 금액이 어떻게 돼? 쭉 다운되잖아. 그럼 세율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다세대와 다가구의 형평을 위해서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일반 공동주택처럼 어떻게 하라?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따로따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와 선박은 딱 하나만 정하면 되죠.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걸 말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했던 항공기와 뭐가? 선박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토지 구분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이 제일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거. 토지의 구분. 여러분이 공부하기 제일 힘드니까 출전 입선 문제 내기가 제일 좋은 거죠. 자, 저는 뭐 별표 3개 때립니다.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3가지로 구분하세요.
이제 우리 외울만큼 외웠잖아, 이제. 예. 일일이 다 안 써도 되죠? 예. 그래서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뭐, 분리, 과세, 토지. 자, 빨리빨리 확인합시다.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또 뭐, 종합, 합산, 과세, 토지죠.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뭐라고 나온다고 여러분? 뒤에 합산, 과세. 그럼 합산, 과세면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 누진세율이 나온다 그랬죠. 합산, 과세할 때와 누진세율은 뭐야? 세트야, 세트. 꼭 같이 다니는 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합산할 때 합산은 누구를 기준해라? 소유자를 기준해라. 소유자별로 합산하라. 그런데 합산 과세 단위적은 어디 안에 있는 것만?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세를 정했다? 높은 누진세를 정했는데 이때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 뭐는? 종합은 뭐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외운 거예요 여러분? 별사종비 그런 거죠 뭐. 요것만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무슨 세율이지만 누진세율이지만 어디가 세부담이 세율이 어디가 더 높다? 당연히 종합이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얘는 좋은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사업용보다는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합산 과세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얘들은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면서? 개별 과세하면서 무슨 세율 때리는가? 비례세율. 이때 비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몇 프로짜리가 있고? 1000분의 0.7이 있고 1000분의 얼마가 있고? 2가 있고 1000분의 얼마가 있다? 40이 있다. 그럼 이거 1000분율 외우기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외워서 여러분 이거를 0.07%짜리와 몇 프로짜리와 0.2%짜리와 몇 프로짜리? 4%짜리 구분하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 토지를 구분한 건 뭐가 달라진다요? 세율이 달라진다야.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왜 구분하는가? 뭐가 달라진다고? 세율이 달라진다고 세율이. 그러면 세율이 제일 낮은 게 뭐고? 세율이 제일 낮은 게 뭐고? 0.07이 제일 낮다. 그 다음에 낮은 게 뭐다고 여러분? 0.2% 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랬죠 여러분? 별도. 그 다음에 뭐죠? 종합. 그리고 제일 높은 건 몇 프로짜리야? 4% 분리죠 뭐. 결론 토지를 구분해서는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고. 이 세율의 크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분한테 다음 중 세율의 크기로서 올바른 거 찾아보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0.07%가 제일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뭐고? 0.2. 그 다음에 뭐야? 별도.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뭐야? 4%죠. 그러면 여기서 종합과 4%는 세부담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니까 비사업용이고 하나는 사치성 재산이고. 그런데 뭐는 007 분리와 영리와 별도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니까 가볍게. 이게 차이야 여러분. 이런 걸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정리해 두셔야죠. 인식하면서. 그러면 이때 우리 0.07% 가시는 건 몇 가지가 있다라서 여러분 딱 세 가지. 0.07% 가시는 건 딱 세 가지만이야. 딱 세 가지. 그게 뭐야 여러분? 첫째, 농지. 둘째, 목장용지. 세 번째, 임야죠. 임야. 그 다음에 0.2% 가시는 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서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첫째가 뭐죠 여러분? 공장용지죠. 하나는 뭐죠? 이제 나머지 기타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할 애들이죠. 그리고 4%짜리 딱 몇 가지만이야? 두 가지. 그 유명 뭐 꼬로가 뭐야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죠. 꼬로. 딱 요것밖에 없어. 꼬로밖에. 007은 몇 개야? 세 개야. 007은 세 개. 농지, 목장용지, 임야. 딱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0.2%의 대표가 뭐지만 공장용지만 정책 목적상 혜택을 주어야 되는 얼로 몰아버린가? 기타로 몰아버린 거죠. 이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가장. 얘를 못하면 나머지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농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전답 과손을 말하고 뭐는 제외된다? 목장용지는 별도로 제외된다 했죠. 이때 목장용지를 별도로 농지에서 뛰쳐나왔던 선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손은 물론 모두를 말하는데 목장용지를 말하는데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목장용지가 농지에서 어떻게 나왔다? 뛰쳐나왔다. 뛰쳐나온 이유는 전답 과손은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목장용지는 반드시 뭘 따져서 기준면적을 따지면 반드시 어떤 놈만 넘어온다? 이내 분만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차이점이란 얘기죠. 요게. 그러면 아무리 뭘 하더라도 목장용지라도 기준면적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면 걔는 무조건 뭘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바로 얘는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기준면적 초과분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 그 다음에 임야를 잠깐 볼까요? 임야는 모든 임야야? 아니야. 산림, 보호, 육성도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죠. 공익 목적 성격. 이게 붙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으로 가야죠.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이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돼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임야. 산 양도하면 임야 양도. 그래서 뭐로 본다고?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그래서 0.07% 혜택을 받는 임야는 어떤 걸 말한다? 산림, 보호, 육성 등 뭐 공익 목적. 요게 들어오는 거야, 요게.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어디로 가야 돼? 종합이야, 여러분. 그래서 0.07% 가시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뭐 농지, 목장용지, 임야.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나중에 0.2%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공장용지죠. 근데 공장용지라서 무조건 저율 0.2% 혜택을 주냐? 아니, 뭘 따져?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야죠.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혜택을 줘? 당연히 인해분이죠. 혜택은 인해분만이야, 혜택은. 그러면 공장용지라더라도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초과분은 묻지 마. 이건 비사업용 토지 보는 거야. 뭐로 가는 거야? 종합이야. 그냥 종합. 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여러분? 기타죠. 이게 문제죠.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이게 그냥 기타 치면서 외웠으면 좋을 텐데 기타를 못 쳐. 그리고 여러분 거기 204쪽에 보시면은 204쪽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7, 8, 9, 10, 동그라미 6, 7, 8, 9 4개 묶으셔야죠. 동그라미 몇 번? 6번, 7번, 8번, 9번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야? 기타죠, 기타. 묶어야 돼. 그게 올해 2018년도 구분된 거야. 근데 요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어디 나와 있냐 봤더니 여러분, 자,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209쪽 봐. 209쪽. 209쪽에 보시면 창고죠. 돌아버려. 그래서 창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의 사업용 토지. 그 밑에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뭐 기반시설용 토지 범위. 다음 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개발 사업용 토지. 개발이네 정말.
212조 지역 경제의 발전과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를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해갖고 어디까지 213조까지 나와 있네요. 이게 뭐야? 기타야. 요걸 외워야 돼. 여기서 나와 요즘. 그걸 외워 못해요. 그 출전이 여기서 내면은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 내용의 중에서 낸 게 아니라 맞추지 말란 얘기야. 그냥 틀려줘. 그냥 마음 편히 찍어. 찍는데 무조건 찍지 말고 제가 답을 거는 이유라면 여기 나와 있는 주로 뭐다? 공익목적 성격이야. 공익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아, 이게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구나. 이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주로 얘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공기관이 주로 누가? 공공기관이 무슨 용으로? 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얘들의 공통점을 지금 찾아드리니까 공통점. 그 어떤 사람도 못 찾아주는 걸 찾아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들은 뭐다? 대부분 공공기관. 그럼 여기서 공공은 각종 이 공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무슨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또 무슨 공단, 응? 이렇게 공공기관이 나오면 공공기관이 무슨 법에 의해 법률에 따른 무슨 토지다? 사업용 토지다. 그럼 이나 얼로 돌려? 영의로 돌려. 그러면 이때 시험에는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시험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007 적용되는 게 영의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잠깐 보면은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잡읍시다. 자 일단 209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9쪽. 자 일단 1번 보세요. 냄새만 맡아야 돼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1번 뭐가 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 그 사용이나 처분 등을 제한한 공장 군의 토지라든지. 자 2번 뭐가 나왔어요 밑줄.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나왔다 야. 자 3번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 하양유 시험장용 토지. 공익적이죠? 자 여러분 4번 공법 시간이 변 거다. 저거 부동산 공법. 그잖아. 국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반가 한번 해주세요. 그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령을 갖고 있는 거. 5번 뭐가 나왔어 여러분? 5번 뭐 나와서? 또 나왔잖아. 농어촌 공사대. 그랬더니 209쪽 밑에 거기 에너지 자원에 보면 1번 연병 염전이 시험에 나왔어. 동그라미 염전. 기껏 우리 뭐 외워놨는데 공공기관 외웠는데 염전이 나와버렸어. 이 환장하네. 자 2번 전기사업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3번 한국석유공사. 4번 한국가스공사. 5번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공사. 한국철도공사.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8번 동그라미. 8번이 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밑줄. 뭐죠 여러분?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11번 뭐 나왔죠 여러분? 항만공사. 눈치채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뭐가 나오면 공사든 공공기관 나오면 그냥 찍어. 그냥 영의로. 어쩔 수가 없어. 자 1번 다시 그 밑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래. 1번 뭐 나왔어? 한국토지 주택공사. 2번 뭐 나왔어? 지방공사. 3번 뭐 나왔어? 한국수자원공사.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자 5번 동그라미 뭐 나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 반가. 공법. 6번 그냥 눌러보세요. 중소기업진흥 공단. 7번도 보시면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 이런 거 나오죠. 9번도 그러네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산업단지 공단.
자,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자, 11번 또 반갑다. 야, 공포. 도시개발표 또 나왔다. 야, 아이고야. 다음 페이지. 1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여튼 뭐 다 공사네요. 자, 맨 밑에 212쪽 맨 밑에 1번 뭐 농협이 나왔네요. 농협협동조합, 농업경제지주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 그 다음에 수산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연초조합, 예,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죠. 뭐. 다음 페이지 2번 보시면 뭐 비영리 사업자, 뭐 아유, 자 여기 동그라미 4번과 5번 동그라미. 자 4번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뭐랬어? 리츠. 어머 학계론에서 배웠던 거네. 리츠.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업 밑줄. 부동산 집합투자기업 뭐야, 여러분? 부동산 펀드야. 펀드가 영어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펀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4번과 5번은 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뭐죠, 여러분? 부동산 직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방식의 대표 선수들. 그래서 지금 눈에 익숙한 게 나오니까 반갑죠, 여러분? 반가운 소리하고 떼쓰게 계속 지금 뭐 다 그런 분들 계시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머지 그냥 다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낼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다 기타는 외워 못 외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 주로 무슨 토지다? 공익 목적 성격의 토지다. 그러면 기타 몇 프로 때린다? 0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짜리 뭐다, 여러분? 꼬로. 뭐예요, 여러분? 요거 해원제, 골프장용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뭐 사치성 재산의 공항토지죠. 자, 요거 어떻게 외웠어, 우리?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요거 조금 템포 빨리 합시다.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 농목임의 4% 꼬로요. 다 됐죠? 시험은 여러분이 봐. 자, 그 다음에 요거 꼬로만 보시면 됐죠. 뭐. 자, 별도 갑시다. 별도. 별도는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아, 요거 안 했네. 자, 꼬로만요, 오로지 딱 2개. 그러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별장과 뭐 고급 주택. 그래서 별장과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4% 분리 과세 대상 토지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래서 분명히. 비록 얘들은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 재산이지만 얘들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을 제외되어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별장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네,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별도 갑시다. 자,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가 나오면 상가, 사무실 등 뭐가 나오면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은 영업용 건축물이죠? 예. 학원의 영업용 건축물. 그럼 우리 학원 밑에 있는 뭐는? 토지.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사업용. 어디로 가는가? 별도. 그래서 오늘 학원 끝나고 차 뺄 때 여러분 거기 관리할 때 이게 별도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그러면 이건 뭐야? 사업용. 자, 여기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뭐 바닥 면적.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뭐해서? 곱해서 어떤 놈이 나와야 되는가? 이내분이 나와야 돼. 이내분. 배율을 곱했더니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뭘로 보내? 종합.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뭐가 있냐? 업종 특성상 뭐가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면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무슨 토지? 업종의 토지. 이게 바로 여러분 책 어디 나와 있냐면은 216쪽, 217쪽, 218쪽에 나와 있는 거죠. 더
알아버리는 거죠.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저는 못 외워요.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뭐다는 얘기야?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업종의 특성상. 그러니까 얘는 어쨌거나 대규모 토지지만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사업용이죠. 그러니까 뭘로 가겠다? 별도. 그래서 뭐보다는 낮춰준다? 종합보다는 낮다 세율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번 거기 216조 뭐 나왔죠 여러분? 운송사업자의 뭐랬어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 운송사업자의 뭐? 차고용 토지. 얘들은 다 뭐다 여러분? 영업용, 사업용 토지죠. 3번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뭐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야적장이나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나 보세 창고용 토지. 주어만 찾아 앞에 법률 명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못 외워.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뭐 중고 자동차 매매용 토지 뭐 관리장 뭐 이런 거 써져 있죠. 정비사업장. 못 외워. 자, 그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13번이 나왔네요. 13번. 환장한다. 체육시설의 설치비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자 밑줄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임야를 제외한 동그라미 1번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요게 나왔어. 그리고 얘가 뭐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몰라. 그럼 됐죠.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218조. 자, 16번 밑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밑줄.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자 17번 밑줄.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그럼 얘들은 다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대규모 토지. 이걸 잡으라고 이거를. 거기 있는 내용 구체적인 걸 다 외우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공통점을 잡고 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걸 물어볼 땐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는 의도를 내는 거니까 그 뜻에 따라서 달려주되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인 범위를 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합 봅시다. 종합. 218조.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종합은 그 대신. 분리와 종합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입니다. 그랬죠. 종합. 무슨 토지를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를 보는 거죠. 자, 그 중에 바로 여러분이 218쪽에 주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있죠. 박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별표 3개. 주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 박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2번부터 보시면 밑줄. 2번은 외울 필요 없어. 이제 밑줄 뭐야? 기준 면적 초과분이야. 하여튼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종합으로 돌려버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이 대표 선수예요. 5번. 뭐죠 여러분? 지상 건축물용 토지. 이게 뭐야 여러분? 그 유명한 나돼지죠 뭐. 왜 토지를 놀리고 있냐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 밑줄. 이름도 더러운 뭐야? 잡종지죠.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이 뭐 잡종지.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 무허가 건축물 부터 다 좋은 놈들이야 지금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화하자고. 여러분이 이미지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3번을 가장 중시합니다. 3번 동그라미. 얘가 가장 중요해. 요즘 난이도에 따르면. 자, 읽어봅시다. 뭐죠, 여러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한번 이미 설명드렸죠, 이거? 계속해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자,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도 안 돼?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에도? 2%에도 미달한데. 그러면 결론은 요거는 어떤 상태에 지금은?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그게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도 2%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축물 가액의 비중이 크다 적다.
거의 없다는 얘기야. 2%도 안 돼. 발톱에 떼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셨고 여러분이 월 1억씩을 벌어가는데 얼마씩 벌어가는데 월 1억을 여러분 버는데 아저씨는 월 150을 벌어와. 그러니까 나는 얼마 벌어가는데 1억을 벌어오는데 아저씨는 얼마 벌어온다고? 150만 원 벌어온다고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이 아저씨 계속 회사 보낸다? 아니면 놀린다? 야, 무섭다, 무서워. 월 100을 1억을 벌면서 150 더 벌어오라고 돌린댄다 계속. 이게 남자의 운명이다. 계속 남자는 뺑뺑이 도는 인생이야. 좀 쉬라고 그러지. 자기는 1억 벌면 해.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버는데 아저씨가 벌어오기는 벌어오고 있어, 안 벌어오고 있어? 벌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벌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뺏는다, 그냥 용돈을 쓰라고 그런다. 그걸 또 뺏어. 참네. 하여튼 무서워요. 있기는 있죠, 여러분. 있기는 있는데 얘의 가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여러분. 이 중에서 자 건축물 모는 바닥 면적.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이렇게 못해. 정말 이렇게 하다 진도 절대 못 끝내.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 그러면 여러분 곤발 바닥 여기도 뭐 나왔어요, 여러분? 바닥 나왔죠? 하여튼 여러분 바닥 나오면 얼로 돌려버려? 별도로 돌려. 왜? 바닥 할 때 비읍이나 별도 할 때 비읍이나 억지로 갖다 붙여.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한다? 곤발 바닥, 소발 바닥, 별도. 그러면 돼. 마음대로 해. 그래서 뭐가 나오면 바닥 면적에 해당 토지는 곤발바닥, 소발바닥 뭐다고? 별도. 그럼 요거를 뭐한 토지는? 제외한 토지는 어디로 가는가? 종합. 아, 요거 출전 입시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출제하더라면 저는 이거 분명히 냅니다. 여러분들 출전 같으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나는 안 낸다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잘 봐. 시험에선 건축물 시가비력의 토지 시가비력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 그럼 얼로 끊어버리고 별도로 끊어버리고 을 제외한 토지. 그럼 얼로 끊어버려? 종합. 꼭 좀 잡으시 바랍니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야. 그죠? 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때 요 농지와 목장 용지는 얘들은 면적만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소재지 제한을 받아. 그 다음에 공장 용지도 뭐에 제한을 받는다? 소재지의 제한을 받아요. 여기까지 갑시다.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219쪽 외의에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 왜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농지나 목장 용지가 여러분 도시 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 안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농지나 목장 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다면 제2유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 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니 말이 되냐고. 도시 지역 안에 목장 용지가 있대. 질동 사거리 옆에 있는 목장 용지대. 생각해보라고. 소말 돼지 새끼들 막 뛰어놀아. 네 하고. 그런데 그나마 도시 지역 아닌데 여길 잘 봐야 돼. 개발 제한 구역과 어디 안에 있으면 녹지 지역 안에 있으면 요거는 용납해 주겠다는 얘기야. 도시 지역 아닌데 어디 안에 있다면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개녹 이렇게 외쳐야 돼요. 뭐? 개녹. 발음 잘해.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 뭐? 개녹.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과 요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셔서. 그럼 여러분 기타 지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냥 떠올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농지나 있다, 목장 용지 있다. 비료 한번 뿌리면 끝나는 거야 그날은. 맡아봤어 한번? 죽는 거야.
비료 한번 뿌리면. 그래서 도시 지역 아닌데 어디 개농을 제외한 무슨 지역에 있으면 기타 지역에 있으면 제 위치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뭐. 그런데 이때 이거 점점 올라가네. 어디다? 농지다. 그 다음에 뭐다? 목장용지다. 고생하네. 위에다 잘못 써갖고. 그러면 어디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인데 뭐면? 농지면 면적 제한 없이 전부. 그런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이내 분만. 어디로 가 얘가? 왜 007로 가는 거야 얘들만. 근데 농지나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개농을 제외한 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고마워 묻지 마. 무조건 전부 올려 보내버려. 종합으로 보내. 농지고 목장농지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전부 종합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그런데 시험에는 또 여기까지나 도시지역 밖이나 또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군, 읍 또는 어디면 면이면 여기는 어디야 여러분? 군읍면은 군읍면이면 우리 세법상 어디를 보냐면 시골로 봐. 농어촌지역. 그럼 여기는 소재지 제한이 없어. 소득 다원화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농지는 뭐고? 전부고. 목장용지는 어떤 놈만? 이내 분만 어디로 간다? 007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뭐가 나오면 군이 소재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이내분만 007 이렇게 가시면 되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럼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개녹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개녹은 007 그 다음에 개녹 외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어디로 가? 전부 종합.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 갑시다. 자, 공장용지인데도 역시 얘도 소재인데 소재 제한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도시지역 안에 공장이 있대. 어디 안에? 도시지역 안에 공장이 있대.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던 공장도 다 쫓겨나간 거 아시죠? 옛날 우리 서울에도 대표적인 공장이 뭐였어? 구로공단, 뭐 성수도 뭐 이런 사방팔방 공장 많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다 나갔죠? 다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대한민국이 없어 거의. 자, 참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온 국민이 바짝 긴장을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저 정치해 먹겠다고 내날리고 국민을 끌고 갈 사람들은 개판 치고 있고 참. 그러나 이 어두운 조국의 현실 속에도 우리는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봐. 공장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그럼 제 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겠다.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이 있다? 그것도 연탄 공장? 그럼 우리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우리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과 관계이시 없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요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래? 야,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하네. 한마디로 외부 효과야. 다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로 나눠지는 거죠. 잘했어. 어유. 그래요? 그래도 민법이나 학교라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렇게 공장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 제 위치에 있다. 못 있다. 못 있자. 그런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하냐면 공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단이 뭐야?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공단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념상. 그러면 이때 공장용지는 기본적으로 면적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내분과 초가분을 구분하는데
인해분이면서 어디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 아니라도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있으면 0.2% 분리야. 자, 이제 007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0이야. 근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이 있대요. 뭐 생각을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기존면적 인해분.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어디로 가냐? 요거는 별도로 갑니다. 왜 별도로 가냐?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요거 꼭 체크합니다. 이걸 출제를 살짝 얼려보려 기타 지역처럼 종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도시지역 밖이나 기타 뭐 어디에 있다면 군, 읍, 돈, 면에 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인해분은 0으로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 생추는 뭐냐면 초가본이 나오면 묻지 마. 무조건 종합이 아니에요. 하여튼 뭘 따져서 공장 용지 따져서 기준 면적 뭐가 나오면 초가본. 그러면 스톱. 얼른 보내 무조건 종합이야 종합.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야? 인해분이 문제인데 특히 공단 안에 있으면 얼른 가지만 0이지만 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 같은 얼른 간다. 여러분 종합이 아니라 별도로 간다는 걸 꼭 체크해라고 요걸. 요게 더 중요해. 0이는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어 충분히. 그래서 출제는 뭘 제일 좋아한다고? 별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토지 구분이고, 자 219조 비과세 한번 보죠. 잠깐만. 비과세란 작년에 개별 문제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올해는 뭐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 단 특징만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뭐 하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면 소유하는 재산의 특징이랬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과세권자나 외국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가 자 뭐 하는 재산? 소유하는 재산이죠. 소유하는 재산. 다만 단서가 있네요. 다음 이거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대? 부과한대. 그 다음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1번 뭐죠? 상호주의. 1번은 뭐다고? 상호주의. 예. 그 다음에 2번 요건 아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누가? 과세권자와 연부매매에 걸쳐라고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 계약자. 그럼 이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들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매수 계약자. 2번은 국가 등이 뭐죠, 여러분? 무료 사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권자 왜 나왔다 여러분? 사용자, 임차인으로 나온가 여기는? 2번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연 또는 공공요. 자 여기 또 그다음에 뭐? 사용하는 재산. 아까 위에는 소유하는 재산. 이거 구분해야 돼? 아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왜 자꾸 답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런 분이 계셔. 아주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1번은 무슨 재산이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고 2번은 뭐야?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야. 임차인이고 하나는 소유자고 그걸 구분 안 하냐고. 오케이 여러분? 예, 그래서 2번은 뭐야? 사용하는 재산이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단서를 꼭 봐야 돼. 단서. 다만 뭐일 때만 유료일 때는 뭐고 부과한다. 그럼 결론 적어야죠. 뭐일 때만 무료일 때만 비과세라는 얘기야. 그걸 출전이 좋아하는 거야. 1번보다 저는 2번이 더 중시합니다. 1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2번이 더 중요한 거. 장난치기가 좋거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비과세 보시면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특히 국어가 나왔네. 4번이네. 4번 국어. 이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 연다. 자 2번. 자, 2번은 뭐냐,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 양가로 1, 2, 3, 4는 다 뭐냐? 임야 등이죠.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 양가로 1번이.
군사기름이 군사시설 보호에 따른 군사기름이 군사시설 보호청 어디 안에 있대 밑줄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 그냥 여러분 이거 법률 명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군사지역에 있는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군사지역 안에서가 정상적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꼭 잘 봐야 돼. 뭐를? 단서. 단서가 중요해. 다만 뭐면 전다 과손이라는 농지와 뭐는 대지는 뭐래? 제외한다. 다른 말로 뭐 한다? 과세한다. 그럼 여기 뭐가 빠졌네 여러분? 전다 과손에다가 목장용지가 없네? 그럼 저거 군사지역 안에 목장용지는 과세란 얘기야? 비과세란 얘기야? 응? 비과세지 비과세지. 왜? 전답 과수만 과세한 데서 그 목적지는 비과세로 가야죠. 이런 걸 주한다고 출제어는. 뭐 아무거나 문제 내는 줄 알아. 자, 양가리 2번 외울 필요 없죠? 산림보호구역이 돼. 최종림이 돼. 시험림이 돼. 그 다음에 3번 공원자연 보존지구에 있는 임야돼. 양가리 4번 백두대간 보호지구에 임야돼. 다 과세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들 안 해야 될 거죠. 자, 3번 밑줄 임시용 건축물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동의. 아,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비과세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뭐다? 비과세다. 단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조건 붙죠. 취득세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 취득세는 어떤 조건이야?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5번.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났죠. 작년 나온다. 그렇게 입에 거품 물었어. 밑줄. 항상 수업에 빠진 사람이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만하자. 빨리 진도 나가자. 자,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뭐 하기로 했다, 여러분? 철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존재는 하지만 앞으로 뭐가 될까? 철거될 건축물이야. 철거될 건축물. 그리고 주택건물. 그러면 철거란 건축물이나 주택건물은 무슨 대상이야, 여러분? 멸실 대상이죠. 어느 날 현재는 있는데 6월 1일 현재 있는데 얘는 앞으로 철거될 건축물이야. 그러면 그놈까지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없어질 놈까지 재산세 때리면 어떻게 해? 근데 주의하라서 작년에도 주택, 건물, 건축물 이것만 비과세하고 그 밑에는 뭐는 부속 토지는 멸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지는 멸실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 그대로. 부속 토지를 출전에 그대로 붙여버렸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러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뭐지만 비과세지만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그때 시험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1, 2, 3 묶으시고요. 얘들은 비과세 뭐야? 배제. 그 중에 바로 1번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위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양가로 1번. 자, 뭐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장, 이거 뭐네? 사치성 재산도 무슨 대상이야? 중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무슨 세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이면 얘는 오로지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중과세 하겠다는 게 목적인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면 얘들은 설사 걔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또는 얘가 무슨 세율이라더라도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라더라도 또는 얘가 특례세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탄력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산이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도 뭐 하면 중과 대상은 비과세 하고 안 하고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천상. 그래서 다음 주에 220부터 해서 보유세 다음 주에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재산세 남은 부분과 종부세 기본적인 내용 꼭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